이거 있네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하린이의 손끝이 그 사람의 귀 옆 작은 붉은 점을 가리켰습니다. 하린이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생긴 점이었습니다. 하린이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놀라 차트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툭! 그 작은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주우려다 멈추고는 놀란 눈으로 하린이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숨을 삼킨 듯 굳은 표정, 그리고 흔들리는 눈동자. 그 눈 속에서 저는 7년 전의 그날을 봤습니다. 7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남자인 그가 지금 제 아이 앞에서 그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였고, 밤마다 우는 아이를 안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시간이 딸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차트를 들지 못한 채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충격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숨겨온 진실이 이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에 밝혀질까 두려웠습니다. 그가 진실을 알아버린다면, 혹시라도 하린이가 상처받는다면 어쩌죠? 저는 그를 용서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비밀을 끝까지 묻어야 할까요? 제 이름은 김서린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다다다. 새벽 4시 재봉틀 소리만이 작업실을 채웠습니다. 서린의 손끝에서 베이지색 원단이 빠르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어깨는 굳어 있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정확했습니다. 엄마. 뒤에서 잠에 젖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은 화들짝 놀라 페달에서 발을 떼고 돌아봤습니다. 하린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의 머리카락은 한쪽으로 눌려 있었고 뺨에는 베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깼어? 서린이 다가가 아이의 이마를 쓸어 올렸습니다. 하린이 작은 손으로 엄마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엄마도 같이 자. 응, 곧 갈게. 조금만 더 자렴. 하린은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린은 아이의 긴 속눈썹이 뺨에 들이운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작업대 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완성해야 하는 원피스 디자인이었습니다. 고객이 요청한 건 평범한 실루엣이었지만 서린은 허리선을 비틀어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소매 끝에 프릴토 서린이 더한 디테일이었습니다. 7년 전 20살의 서린은 남대문 시장 골목 작업실에서 처음 미싱을 배웠습니다. 배가 불러있던 그 겨울,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줬습니다. 손 빨라. 잘하네. 2달 뒤 사장님이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린은 울컥했습니다. 하린을 낳고 3달 뒤 아이를 업고 다시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울면 젖을 먹이고 잠들면 바늘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은 늘 반창고 투성이었습니다. 4년 동안 한 땀 한 땀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하린이 4살 때 이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7평 남짓한 공간에 재봉틀과 작업대, 그리고 하린의 작은 침대를 들였습니다. 수선 일로 시작했지만 서린은 매번 자기만의 손길을 더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자수를 넣고 평범한 원피스에 리본을 달았습니다. 이거 완전 새 옷 같아요. 고객들이 하나둘 알아봤습니다. 입소문이 났고 주문이 늘었습니다. 작년 봄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건 화이트 블라우스를 만들었습니다. 비대칭 소매에 불규칙한 주름이 들어간 디자인이었습니다. 그걸 입은 고객의 사진이 SNS에 올라갔고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10벌 정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많진 않았지만 할인과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냉장고엔 반찬이 있었고 아이 옷장엔 깨끗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봉틀 앞으로 돌아온 서리는 원단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5시 반을 가리켰습니다. 8시면 할인이 일어날 겁니다. 아침 먹이고 유치원 버스에 태운 뒤 배송 준비하고 오후엔 새 주문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서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어젯밤에도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등이 묵직하고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켜야 했습니다. 페달을 밟으며 서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인이 이불을 꼭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밤을 새워 재봉틀을 돌리는 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할인이 눈 뜨고 웃으면,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하면, 저녁에 엄마 품에 안겨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면, 그럴 때마다 서리는 세상 누구보다 부자 같았습니다. 서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바늘이 원단을 뚫고 지나가며 한 땀 한 땀선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다다다 재봉틀 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게 서린의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여유롭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작업실 안에서 서린과 할인은 함께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후 3시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린이 고개를 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명애 씨, 50대 중반의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또 왔어요. 명희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검은색 재킷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대 때 첫 월급 받고 산 거예요. 그땐 참 좋아했는데 이젠 너무 낡아 보여서요. 버릴 순 없고. 서린 씨가 다시 살려줄 수 있을까요? 명희의 손끝이 칼날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서린은 재킷을 펼쳐 살펴봤습니다. 원단은 튼튼했습니다. 색이 바래고 디자인이 구식일 뿐이었습니다. 칼날을 작게 만들고 허리선을 살리고 소매를 7부로 줄이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일주일만 주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명희가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옷들, 구석에서 그림 그리는 할인까지. 그녀의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서린 씨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서린은 괜히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칭찬이 어색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명희의 목소리에 묵직한 무게가 실렸습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만 남기고 떠났어요. 애들 데리고 막막했죠. 지금은 작은 식당 해요. 20년째. 서리는 명희를 다시 봤습니다. 늘 밝게 웃던 그녀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게 무서운 거죠. 명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게 진짜 인생이에요. 서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린 씨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응원해요.
명희가 서린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서린은 검은 재킷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낡았지만 버려지지 않은 옷,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옷, 마치 자신 같았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누구야? 할인이 다가왔습니다. 서린은 아이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엄마한테 좋은 말 해주신 분이야. 서린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래, 맞았습니다. 7년 전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서린은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거짓 소문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고 사랑하던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미싱을 배우고 밤새 바늘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작업실도 벽에 걸린 옷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주문들도 모두 서린이 다시 일어선 증거였습니다. 엄마, 배고파? 할인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서린은 냉장고를 열어 간단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할인이 후루룩 면을 먹으며 킥킥 웃었습니다. 서린이 입가에 국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서린을 지탱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린은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검은 재킷을 펼쳐놓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낡은 것을 새롭게 만드는 일. 그게 서린의 일이었고 삶이었습니다. 밖에서 석양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서린은 재킷에 첫 가위질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무너졌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서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설 거예요. 할인과 함께 한 걸음씩. 삶은 다시 시작되는 거니까요. 일주일 뒤 명희가 재킷을 찾으러 왔습니다. 리폼한 옷을 입어본 명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옷이 됐네요. 명희가 돌아간 후 서린은 작업대를 정리하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손이 멈칫했습니다. 서린은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김서린, 패션 디자인과 지망. 18살의 필체였습니다. 뒤로 넘기자 온갖 디자인 스케치가 나왔습니다. 드레스, 블라우스, 코트. 어설프지만 열정 가득했던 그림들. 서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서린은 미술반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선생님들은 명문대 합격을 기대했고 서린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일 밤 스케치북을 펼치고 새 디자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 부반장, 의대 준비생. 차분하고 성실했습니다. 서린이 미술실에서 늦게까지 작업하면 샌드위치를 사다 줬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졸업 석 달 전 가을에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있었습니다. 미술반 친구 유진은 1학년 때부터 도윤을 좋아했습니다. 서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귀게 됐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유진은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2주일 뒤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서린이 남자들이랑 모텔 드나든데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미술실 뒤편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설인아, 그게 사실이야? 당연히 아니지. 나를 믿어줘. 설인이 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한 발 물러났습니다. 설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 시간 좀 줘. 도윤은 떠났습니다. 다음 날 학생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설인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설인의 가방과 교복이 선명했습니다.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저 아니에요. 조작된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자퇴를 권고했고 설인이 거부하자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국 퇴학당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 부모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도윤 어머니의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없다고? 온 학교가 떠들어대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됐어. 우리 아들은 의대 가래야. 너 같은 애랑 엮일 수 없어. 도윤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집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스케치북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2달 뒤 몸이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 8주예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윤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는 끊어졌고 문자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설이는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낳을 거예요. 미쳤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제 아기예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설이는 작은 짐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스케치북도 함께 챙겼습니다. 엄마. 할인의 목소리에 설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가 치마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 설이는 뺨이 젖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아니야. 눈에 먼지 들어갔어. 설이는 스케치북을 덮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세상은 등을 돌렸지만 설이는 할인을 지켜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할인을 안아 올리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할인의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할인이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설이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손바닥이 화끈거렸습니다. 체온계를 집어들어 재보니 39도 2였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아이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설이는 황급히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아이를 업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뒷좌석에서 설이는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가팠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조금만 참아. 금방 병원 도착해. 설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설이는 할인을 안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접수대 간호사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고열이요. 39도 넘었어요. 언제부터요? 1시간 전부터요. 해열제 먹였는데 안 떨어져요. 간호사가 할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혈압과 체온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할인은 눈을 반쯤 감은 채 신음했습니다. 의식이 몽롱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 계세요. 의사 선생님 오시면 진료 받으실 거예요. 간호사가 커튼을 쳐주고 나갔습니다. 서리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뜨거웠습니다. 할인아, 엄마 여기 있어. 할인이 가늘게 신음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적셨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커튼 너머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환자분 차트 좀 주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음색이었지만 서리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할인만 보였습니다. 커튼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서리는 할인 쪽으로 몸을 숙인 채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열이 났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쯤 전부터요. 다른 증상은요? 목을 아파하는 것 같아요. 의사가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청진기를 꺼내 아이의 가슴에 댔습니다. 등도 살폈습니다. 할인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열 때문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할인의 목을 확인하고 귀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편도가 많이 부었네요. 편도염입니다. 열이 높으니까 입원해서 지켜봐야겠어요. 서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할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입원 수속 안내해 드릴 거예요. 링거 맞으면 좀 나아질 겁니다.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할인을 태우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서리는 아이만 바라봤습니다. 주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할인을 침대에 눕히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항생제와 수액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진 때 다시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나가고 서리는 할인 옆 보호자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할인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했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켰습니다. 서리는 할인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피곤이 밀려왔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도윤은 당직실로 돌아가며 멈춰 섰습니다. 방금 본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그 눈빛. 누군가를 닮았는데 누구였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침 8시 할인의 열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38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숨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서리는 밤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할인의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열 많이 떨어졌네요. 다행이에요.
곧 선생님 회진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나가고 서리는 긴장했습니다. 어젯밤 그 목소리,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기마린 환자,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든 도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전공의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린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서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도윤이었습니다. 7년 만에 마주한 그 사람.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자. 도윤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서린은 할인을 받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5분만.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리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람 없는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멈춰 섰습니다. 서린도 멈췄습니다. 7년 만이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습니다. 잘 지냈어? 보면 몰라. 서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윤이 움찔했습니다. 미안해. 무엇에 대한 사과야? 모든 것에 대해서.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서린아, 저 아이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살이야? 왜? 궁금해서. 7살이야. 그게 뭐? 서린이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7년 전, 우리가 헤어졌을 때, 그래서 서린이 팔짱을 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혹시 뭐, 당신 아이냐고?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만약 내 아이라면. 당신은 날 버렸어. 소문을 믿고, 날 의심하고, 전화 한 통 안 받았지.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뭐가 궁금한 거야? 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멍청했어. 도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난 알 권리가 있어. 권리? 서린이 비웃었습니다. 7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무슨 권리야? 그래도 됐어. 나 병실 들어갈 거야. 치료나 제대로 해줘. 서린이 돌아섰습니다. 도윤이 서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대답만 해줘. 저 아이가 내 딸이야? 서린이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때.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의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 알고 싶으면 DNA 검사라도 해. 서린이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서린의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서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요? 도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병실로 돌아와 할인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만에 마주한 그 사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후 2시 할인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서린이 재빨리 아이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할인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목 안 아파? 할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린은 물컵을 들어 빨대를 입에 대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열 많이 떨어졌네. 도윤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할인아, 선생님이 심장 소리 좀 들어볼게. 괜찮지? 할인이 도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청진기를 할인의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등도 확인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이제 목 좀 볼게. 도윤이 목을 살폈습니다. 부기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직 좀 아프지? 조금만 참으면 나을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할인이 도윤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좋아. 할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도 살짝 웃었습니다. 저녁 6시 도윤이 다시 왔습니다. 손에 작은 토끼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이거 선물이야.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놔줘요? 응. 아픈데 심심할 것 같아서. 할인이 인형을 받아 안았습니다. 토끼의 귀가 길었습니다. 토끼다. 귀 길어. 이름 뭐로 지을래? 토순이. 귀여운 이름이네. 도윤이 할인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리는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할인아, 좋아하는 음식 뭐야? 떡볶이요. 안 매운 거. 나중에 나으면 맛있는 떡볶이 사줄게. 진짜요? 응, 약속.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도윤이야. 강도윤. 도윤 선생님. 할인이 그 이름을 따라 불렀습니다. 도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인아, 엄마랑 둘이 살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옷 만들어요. 아빠는? 할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엄마가 아빠는 하늘나라 갔대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린을 봤습니다. 서린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아, 잘 있어. 선생님 저녁 먹고 올게.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할인이 토끼를 흔들며 손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늘나라 갔다고. 서린이 그렇게 말했구나. 밤 9시 도윤이 마지막 회진을 왔습니다. 할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토끼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괜찮으면 퇴원해도 돼.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서린아. 뭐? 나?
아빠로서 책임지고 싶어. 아빠, 당신 할인이 아빠 아니야. 하지만 내 딸일 가능성이 아니야. 다른 사람 아이야. 서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난 포기 못해. 내 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마음대로 해. 서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할인이 자신의 딸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서린은 잠든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토끼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계속 다가온다면 할인은 진실을 알게 될까요? 서린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토끼 인형을 안고 침대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서린이 준비해온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엄마, 이제 안 아파. 그래도 조심해야 해. 목 아직 완전히 안 나았어.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오늘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할인이 환하게 웃으며 토끼를 들어 보였습니다. 도윤 선생님, 토순이랑 잤어요. 그래, 토순이가 지켜줬구나. 도윤이 청진기를 꺼내 할인의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목도 확인했습니다. 부기가 거의 다 빠졌습니다. 많이 나았네. 집에 가도 되겠어. 도윤이 차트에 뭔가 적으려는데 할인이 도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도윤의 오른쪽 귀 뒤에 뭔가 보였습니다. 선생님도 여기 좀 있어요. 할인이 자신의 오른쪽 귀 뒤를 가리켰습니다. 나도 여기 있는데.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도 여기 좀 있다고.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이 차트 위에 떨어졌습니다. 할인의 귀 뒤를 봤습니다.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자신과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으로.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서린에게로 향했습니다. 서린은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서린아.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건 퇴원 수속할게요. 서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할인아, 엄마랑 짐 싸자. 응. 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토끼를 안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점, 같은 위치의 점, 유전되는 점.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할인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린은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밀린 주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유치원에 가고 서린은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꾸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점을 본 순간의 표정, 충격과 확신이 뒤섞인 눈빛,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서린아, 나야. 도윤이야. 꼭 만나야 해. 서린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린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한 패션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며 브랜드 일궈낸 디자이너.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설이는 작은 쇼룸도 열었습니다. 작업실 근처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설인에게는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키운다며? 아이 아빠는 어딨는데? 과거 좀 찾아보세요. 별로예요. 익명의 댓글들이었습니다.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설이는 무시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희가 쇼룸에 들렀습니다. 설인 씨, SNS에 이상한 소문 도는 거 알아요? 무슨 소문이요? 누가 설인 씨 과거 얘기 퍼뜨리는 것 같던데. 고등학교 때 사고 쳤다느니. 설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7년 전 그 소문.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익명이라. 설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공격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뭐? 설이나 만나야 해. 할인이 내 딸 맞지? 그래서 책임지고 싶어. 제대로. 필요 없다니까. 설이나 난 포기 안 해. 설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성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7년 전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윤이 쇼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설이나. 설이는 작업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도윤을 봤습니다. 왜 왔어? 할인이 보고 싶어서. 약속했잖아. 떡볶이 사주기로. 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인은 안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할인이 달려왔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고 할인을 맞았습니다. 할인아, 떡볶이 먹으러 갈래? 진짜요? 엄마도 같이 가요. 할인이 설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설인은 거절하려다 할인의 반짝이는 눈을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떡볶이 집에 갔습니다. 할인은 안 매운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도윤이 어묵도 추가했습니다. 할인아,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아? 그림 그리고 블록 쌓고 친구들이랑 소꿉놀이도 해요. 재밌겠다.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야? 민지요. 민지는 머리가 길어요. 할인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은 하나하나 다 들어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질문했습니다. 설이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도윤이 진심으로 할인을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할인도 도윤을 편하게 대했습니다. 엄마 맛있어. 할인이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입가에 빨간 소스가 묻었습니다. 도윤이 휴지로 닦아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그 손길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 유치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설이는 일이 밀려갈 수 없었습니다. 할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바빠? 괜찮아. 할인이 씩씩하게 말했지만 눈빛이 조금 슬펐습니다. 그날 오후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인이 아빠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서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할인이 도윤 옆에 앉아 색종이를 접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할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접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접고 여기를 이렇게 와, 꽃이 됐어.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도 웃었습니다. 서리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할인이 서린을 봤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왔어. 그래, 봤어.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못 온다길래 내가 왔어. 누가 부탁했어? 나 혼자 결정했어. 할인이 실망할까봐.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말마다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할인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서리는 점점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할인은 회전목마를 타고 도윤과 서리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아빠, 손 흔들어요.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서린과 도윤이 동시에 멈칫했습니다. 할인은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린아, 아무 말하지 마.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도윤아, 어디야? 밖이에요. 누구랑?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랑 있는 거야? 엄마, 당장 집에 와. 애기할 게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린이 물었습니다. 부모님? 응. 아직 말 안 했어? 아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년 전이랑 똑같네. 아니야. 이번엔 달라. 내가 지킬 거야. 도윤이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린은 손을 빼려다 말았습니다. 말만. 아니야. 진심이야.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인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 좋아요? 할인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내 딸이야?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딸 맞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 부모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몇 살이야? 7살이요. 7년 전. 그때 내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봤습니다. DNA 검사는 했어? 아니요. 하지만 확신해요. 아이 귀 뒤에 저랑 똑같은 점이 있어요. 도윤이 자신의 귀 뒤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는 뭐래? 처음엔 부인했어요. 하지만 이젠 인정했어요. 결혼할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이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쩌면 좋니? 내가 책임져야지. 도윤은 놀랐습니다. 7년 전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2주일 뒤 설인의 브랜드가 신진 디자이너 전시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갤러리였습니다. 설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작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전시회 당일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패션 관계자들, 기자들, 일반 관람객들, 설인의 옷들이 조명 아래 걸렸습니다. 비대칭 블라우스, 주름 치마, 리본 재킷, 하나하나 설인의 손끝에서 태어난 작품들이었습니다. 이 디자이너 누구예요? 정말 독특하네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만든다던데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설인은 긴장한 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왔습니다. 할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인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만든 옷이었습니다. 할인아, 예쁘다. 설인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정말 대단해. 고마워. 설인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도윤 부모였습니다. 설인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도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도윤의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옷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실력 있구나. 어머니가 설인을 봤습니다. 설인은 긴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할인에게로 향했습니다. 할인은 도윤 뒤에 숨었습니다. 할머니예요? 할인이 작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할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 코, 입. 도윤을 닮았습니다. 이름이 뭐야? 할인이요. 예쁜 이름이네. 몇 살이야? 7살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을 뻗어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녀구나. 그 말에 설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윤도 놀란 듯 어머니를 봤습니다. 아버지도 다가왔습니다. 할인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예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야. 어머니가 일어서서 설인을 봤습니다. 얘기 좀 할까요?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갤러리 밖 카페로 갔습니다. 도윤과 할인은 전시장에 남았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이는 우리 손녀야. 그건 분명해. 설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건 도와줄게. 교육비든 생활비든. 그래서요? 그 대신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싶어. 설인의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요? 저도 할인이 엄마인데. 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인정해. 하지만 우리 도윤이랑은 다른 문제야. 역시 그러시는군요. 설인이 비웃었습니다.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오해하지 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시간이요? 7년도 모자라요? 설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말에 설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연락해. 아이 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서리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인이는 제가 키웁니다. 도움 필요 없어요. 서린이 갤러리로 돌아갔습니다. 갤러리에 돌아왔을 때 할인이 도윤의 어깨에 앉아 전시장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는 가족이 생겼지만 서린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지 사흘 뒤 서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 쇼핑몰에서 협업 제안이었습니다. 서린의 디자인으로 봄 신상품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린은 들뜬 마음으로 명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축하해. 정말 잘 됐다. 하지만 이틀 뒤 쇼핑몰 담당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협업이 취소됐습니다. 네. 왜요? 위에서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리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인스타그램 댓글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 7년 전에 사고 친 거 알아요? 미혼모 컨셉으로 동정심 유발하네요. 브랜드 이미지 별로예요. 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쇼룸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서리나. 서리는 재봉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유진을 봤습니다. 화장이 짙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쁜 마음으로 온 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유진이 쇼룸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옷들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쇼룸이구나. 잘 되는 것 같던데? 용건만 말해. 서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용건? 없어. 그냥 친구로서 걱정돼서. 친구? 서린이 비웃었습니다. 7년 전에 소문 퍼뜨린 게 너잖아. 유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도윤이 좋아했잖아. 질투했잖아. 그건 옛날 일이고. 유진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요즘 내 SNS 댓글 봤어. 힘들겠다. 내가 쓴 거지? 아니야. 근데 사실이잖아. 7년 전 내가 남자들이랑 놀았던 거. 서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너도 알잖아. 난 몰라. 소문은 들었지만. 유진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조심해.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지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뒤 도윤 부모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할인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리는 거절했지만 어머니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손녀를 왜 못 보게 하는 거야? 할인이는 제 딸이에요. 내 딸이면서 우리 손녀이기도 하잖아. 그래도 이러지 마. 법적으로 할 수도 있어. 그 말에 서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법적으로 양육권을 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하지 마. 그냥 만나고 싶다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만. 서리는 할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토요일 도윤 부모가 할인을 데리러 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할인은 신이 나서 차에 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서리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8시 할인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새 옷, 새 신발, 장난감. 엄마, 할머니가 사줬어. 멋지지?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 왔습니다. 서린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도윤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서린아, 제발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심했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부모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법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할인이를 빼앗을 수도 있다고. 그건 오해야.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럼 뭐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결국 부모님 편이잖아. 아니야. 난 내 편이야. 그럼 왜 부모님을 말리지 않았어?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가줘. 다시는 오지 마. 서린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도윤이 문을 막았습니다. 서린아, 우리 결혼하자. 서린이 멈칫했습니다. 뭐? 결혼하면 돼. 그럼 부모님도 널 인정할 거야. 서린은 도윤을 빤히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해결책이야? 결혼? 그럼. 난 사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결혼 때문에 억지로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야. 서린이 문을 밀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서린이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문 밖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혼자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쇼룸 문 앞에 항해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새 붙인 것 같았습니다. 미혼모 사기꾼. 과거 감춰놓고 장사하네. 서리는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서린 씨 맞으세요? 저희 거래 취소하겠습니다. 네. 왜요? 이미지 문제로.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다른 거래처였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5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계약 해지였습니다. 서리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년 동안 쌓아온 거래처들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명희가 전화했습니다. 할인 엄마, SNS 봤어요? 무슨 일인데요? 누가 7년 전 얘기를 구체적으로 올렸어요. 학교 이름, 날짜까지. 서리는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익명 계정이 긴 글을 올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서린이 여러 남학생과 만났다는 거짓말. 임신하고 학교를 그만뒀다는 이야기. 모두 왜곡된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역시 그랬네요. 미혼모 컨셉으로 동정심 유발. 이런 사람 브랜드 망해야 함. 서리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낯선 남자가 쇼룸에 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서린 씨 맞으시죠? 네. 저는 법무법인 정원 소속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명함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리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양육권 조정 신청서,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강도윤 씨 부모님께서 의뢰하셨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 환경을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아니, 지금 저한테서 아이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공동 양육권을 논의하려는 겁니다. 서리는 서류를 쥐어 구겼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침착하세요. 법적 절차는 나가라고요.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을 유치원에서 데려왔습니다. 할인이 조금 시무룩해 보였습니다. 할인아, 무슨 일 있어? 엄마, 우리 집은 왜 작아? 응? 할머니 집은 커. 방도 많고 장난감도 많아. 우리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 서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인아, 나도 할머니 집처럼 큰 집에서 살고 싶어. 친구들 초대하고 싶어. 할인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에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엄마가 미안해. 서린은 할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명희가 쇼룸에 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할인 엄마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작업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한데 당분간 옷을 못 맡길 것 같아요. 사모님까지요? 미안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내가 서린 씨 단골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사모님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정말 미안해요.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괜찮아요. 서리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쇼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옷들을 봤습니다.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든 작품들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사지 않을 옷들. 거래처도 없었습니다. 명성도 바닥났습니다. 돈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할인마저 자신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서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자. 할인이 얘기해야 돼.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았어. 내일 2시에 내가 갈게. 서리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할인을 보내기로, 도윤 가족에게 맡기기로, 그게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일 거라고. 큰 집, 좋은 환경, 안정된 미래. 서리는 쇼룸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도윤이 쇼룸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서린아, 앉아. 서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감정이 빠진 음성이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서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 폈습니다. 할인이 데려가. 뭐? 내가 키워. 내 부모님이랑.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나 이제 못 키워.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거리 다 끊겼어. 쇼룸도 곧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할인이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넌 할인이 엄마잖아. 그래서 이러는 거야. 설인이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인이한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큰 집, 좋은 교육, 안정된 환경. 내가 줄 수 없는 것들. 설이나 아이한테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야. 알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잖아. 설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제 할인이가 물었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냐고. 친구들 초대하고 싶다고.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라.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부모님 변호사도 왔었어. 양육권 조정 신청서 받았어. 그건 내가 몰랐어. 몰랐든 알았든 상관없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야. 설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원 가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일도 없고 집도 작고 혼자 키우는 엄마가. 설인아, 그냥 데려가. 할인이 행복하게 해줘. 도윤은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내 결정이야? 설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녁 7시 할인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설인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래 안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할인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설인이 할인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인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살면 어떨 것 같아? 거기서 살아요? 응. 방도 크고 장난감도 많고. 할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설인의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아니, 엄마는 여기 있어야 해. 왜요? 같이 가면 안 돼요? 엄마는 일이 있어서. 할인이 설인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엄마 없으면 싫어. 그 말에 설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할인아. 엄마가 미안해. 할인은 이유를 몰랐지만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작은 손으로 설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밤 할인이 잠든 후 설인은 홀로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옷들을 하나하나 내렸습니다. 접었습니다. 박스에 담았습니다. 1년 동안 만든 작품들이었습니다. 밤새 바느질하고 손가락에 상처나고 그래도 행복했던 시간들. 이제 모두 끝이었습니다. 설이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기계를 쓸어내렸습니다. 페달을 밟아봤습니다.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더 이상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내일 부모님이 할인이 데리러 가도 될까? 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설이나? 알았어. 설인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오시라고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을 보내면 설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브랜드도 꿈도 이유도.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거리의 불빛도 희미했습니다. 설이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7년 전처럼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던 그때처럼.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뱃속에 할인이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마저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설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도윤 부모의 차가 쇼룸 앞에 섰습니다. 하리는 방 구석에서 토끼 인형을 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창백했고 눈두덩이 빨갰습니다. 서리는 문 앞에서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부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인아, 할머니 집 가자. 방도 크고 장난감도 많아. 할인이 천천히 서린을 봤습니다. 눈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도 가? 아니야. 싫어. 할인이 벌떡 일어나 서린에게 달려왔습니다. 치마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엄마 없으면 안 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할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의 젖은 눈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7년 전 자신도 똑같았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을 할인에게 하려던 겁니까? 서리는 할인을 꼭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도윤 부모를 봤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단호함이, 망설임 대신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못 보내요. 뭐?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인이는 제가 키울래요. 제 딸이에요. 어제는 데려가라고 했잖아. 잘못 생각했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할인이한테 필요한 건 큰 집이 아니에요. 엄마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배를 채울 수 있어?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채울 수 있어요. 밤을 새워서라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서린이 할인을 더 꼭 안았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할인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허튼 소리 말고 아이 내놔. 어머니가 할인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서리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인을 더 꼭 안았습니다. 안 돼요. 전 포기 안 해요. 할인이 엄마니까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린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도윤아, 내가. 서린이 말이 맞아요. 할인이한테 필요한 건 엄마예요. 도윤이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자. 아이가 엄마를 원하는데. 어머니는 한참 서린을 봤습니다. 서린도 피하지 않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좋아. 내가 키워. 하지만 우리도 손녀를 볼 수는 있겠지? 물론이에요. 도윤 부모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리는 할인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약속할게. 평생 너 지킬게. 알아. 엄마 최고야.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토끼 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토순이도 좋아해. 서리는 할인을 다시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리나 유진이를 찾아볼게.
7년 전 진실을 밝힐 거야. 고마워.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야. 설인이 도윤을 받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할인이야. 우리 셋이야. 도윤이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하자. 우리 가족으로. 설인의 눈에 눈물이 다시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응, 같이. 창밖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쇼룸 안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이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너졌지만 일어섰습니다. 7년 전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렸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인이 있었고 도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인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인은 쇼룸에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할인이 옆에서 색연필로 토끼를 그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설인아, 찾았어. 유진이 부산에 있어. 내일 만나러 가자. 설인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부산의 한 카페였습니다. 설인은 창가 자리에 앉아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7년 전보다 살이 찌고 머리가 짧아졌습니다. 유진이 설인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설인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7년 전 무슨 일이 있었어?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패션쇼 일주일 전 김민주 선배가 나한테 연락했어. 설인이를 도와주고 싶다며 자료를 받아오라고. 선배가 알려준 주소로 갔는데 모텔이었어. 유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배가 거기서 자료를 건넸어. 근데 그때 사진을 찍힌 거야. 내가 모텔에서 나오는 걸. 선배가 그 사진을 조작해서 내 얼굴로 만들고 학교에 퍼뜨렸어. 설인이가 남자 만나러 모텔 간다고. 설인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소문이 퍼지고 너는 퇴학당했어. 나는 나중에야 알았어. 정말 미안해. 설인이 기억했습니다. 민주. 학교 다닐 때 라이벌이었습니다. 항상 설인을 질투했습니다. 설인은 유진을 봤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유진의 눈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진도 고통받았다는 것을.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설인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 유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윤이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를 고소할 수도 있어. 증거도 있고. 설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법적으로 싸우는 건 의미 없어. 그럼 설인이 바다를 봤습니다. 내가 증명할 거야. 디자이너로. 할인이한테 엄마가 도망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증명하고 싶어. 내가 진짜 실력 있는 디자이너라는 걸. 도윤이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난 다시 시작할 거야. 이번엔 제대로.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일주일 후 설인은 쇼룸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설인의 새 컬렉션이었습니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드레스 10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리는 엄마가 만든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옷 입으니까 기분 좋아. 나도 엄마처럼 디자이너 할래. 그래. 그럼 엄마가 가르쳐 줄게.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지인들, 동네 주민들, 패션 잡지 기자도 왔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드레스 앞에 섰습니다. 정말 섬세하네요. 이거 주문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설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사이즈 재러 오시겠어요? 좋아요. 여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유명 백화점 바이어였습니다. 전시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5벌의 드레스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설이는 쇼룸 창가에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뒤에서 설인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할인이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끼워줘.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설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할인이라는 딸을, 도윤이라는 동반자를, 그리고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7년 전 설이는 억울하게 퇴학당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설이는 진실을 알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행복은 큰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설이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너졌지만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설이는 새 작업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설인 공방이라는 금빛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책상에는 새 옷 디자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설이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설이는 억울하게 퇴학당하고 세상에서 도망쳐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오후 3시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내가 그린 드레스 그림 제일 예쁘대. 할인이 그림 공책을 펼쳤습니다. 알록달록한 드레스 그림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엄마처럼 디자이너 될 거야.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설이는 할인을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개업한 지 6개월 됐잖아. 축하해. 고마워. 도윤이 벽에 걸린 옷 잡지를 봤습니다. 설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디자이너 설인. 주문 많이 들어왔지? 응. 백화점 3곳에서 연락 왔어. 다음 달부터 매장도 열어. 대단한데?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윤 부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할인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인아, 할머니 왔어. 할머니. 할인이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니가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설인아, 작업실 정말 좋구나.
넓고 밝고 감사해요. 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할인을 내려놓고 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린아, 이거 받아. 보자기를 풀자 예쁜 그릇 세트가 나왔습니다. 작업실 개업 선물이야. 늦었지만 어머니, 서린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번엔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이한테 제일 필요한 게 엄마라는 거 이제 알았어. 내가 할인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서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 할인이도 보고 싶고 너도 보고 싶어. 네, 자주 오세요. 도윤이 부모님과 서린을 번갈아 봤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가 할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랑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 좋아. 할인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 부모가 1시간쯤 있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린은 창가에 섰습니다. 거리를 봤습니다. 할인이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너 때문에. 도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서린은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작업실도 생겼고 백화점 매장도 열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할인과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윤과 가족이 됐습니다. 도윤 부모와도 화해했습니다. 서린은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인이 옆에 앉아 그림 공책을 펼쳤습니다. 엄마, 나도 그릴래. 그래, 같이 그리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연필을 들었고 할인의 작은 손이 서린의 손 옆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이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작업실을 따뜻한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서린은 연필을 움직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7년 전 이 순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좁은 쇼룸 구석에 숨어서 세상이 무섭기만 했던 그때 이렇게 밝은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하지만 지금 서린은 여기 있었습니다. 밝은 작업실에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믿을 수 있는 사람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도망쳤지만 돌아왔으며 혼자였지만 이제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서린을 멈추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린은 종이 위에 선을 그으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서린의 멋진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